임상훈의 뉴스 하청 공장.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같은 날 녹음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의상이 지금 요 앞전에 우리가 지금 댓글 AS 코너 녹음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글로보는 글로벌하고 뉴스공장에서 하는, 그리고 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하고 계시는 그 밖에서 보는 한국, 그쵸? 네. 예, 요거 두 코너가 원래는 따로따로 이제 주제가 가는데, 오늘은 그 코피 전략에 대한 게 좀 양쪽에서 다 겹치셨다고. 네. 예, 그래서 두 코너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로 코피 전략으로 해서 묶어서 좀 전달을 해 드리실 예정이신 거죠? 네네. 네네. 제가 말을 많이 안 하고요. 우리 소장님께 많이 넘기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제가 옆에서 네. 적당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이름이요. 예, 좀 어려우시죠? 제가 김난휘예요. 아, 가끔가다 김난희 씨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휘일 거라고 아마 아무도 생각을 안 하시고, 이번에도 뉴스 하청공장 이래서 김난희라고 이제 댓글 올려주신 분들도 많으셨고, 그래서 제가 별로 유명 배우가 아니라서 유명하시잖아요. 휘파람 할 때 휘입니다. 네. 예, 김난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원래는 글로보는 글로벌 처음 한번 호흡 맞춰봤다가 다른 편들도, 우리 소장님 혼자 하시던 편들도 제가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네. 예, 한번 해보기로 했으니까요. 더 재밌게 좋은 시간 되도록 더 재밌게 잘해봐요, 소장님. 네. 예. 자, 든든합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그 코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왜 나왔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전에 네. 저 요 단어가요. 예. 코피, 진짜 코피인가요? 이게 영어인가요? 아니면 우리 진짜 코피 난다 할 때 그 코피인가요? 이게 잘못하면은 COPY 무슨 네. 뭐 영어 같이 들리기도 네, 하는데 네, 이게 코피죠, 코피. 아, 진짜예요? 네, 네. 진짜 코에서 나는 코에서 피예요? 나는 코피에.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아니요. 용어인가요? 저 서양에서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네. 코에서 피가 나는, 네. 그러니까는 bloody nose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 나라 말로는 이 코피 전략을 뭘로 번역?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방금 얘기했던 bloody nose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등장한 거는, 맨 처음 등장한 것은 이제 오래 전 이야기인데, 이 코피란 말이 딴 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할 때, 우리 더 쉬운 말로 선빵이잖아요. 선빵. 먼저. 그렇죠. 근데 맞기 전에 먼저. 그렇죠. 먼저 어디를 쳐야 되는, 코를 쳐서 코피 터뜨리면 그게 아주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맞아보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코를 맞아가지고 코피가 터진다 생각하면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인데, 신기하네요. 나는 이게 영어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진짜 코피였군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70년대에 독일에서 처음 쓰였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북한 위기 문제와 관련이 돼가지고 쓰인 것이, 미국에서 요즘에. 그렇죠. 그게 이제 영국 언론에서 처음 이게 등장을 했다.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영국 언론에서 나온 거 우리랑 관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국 언론, 그러니까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그 영국 언론에서 최근 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위기 문제와 관련해서 사용을 했고, 다시 말해서 북한이 미국을 칠 수 있을 만큼의 핵무기를 더 완성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그거를 일컬어서 이제 코피 전략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일반화되는 그런 용어가 된 거죠. 미국의 코피 전략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을 먼저 미국이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네. 그들만의 전략이 있었다, 뭐 요런 얘기인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어떤 그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든다, 뭐 이런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 안에서는 그런 북한을 이렇게 먼저 타격을 하는 그런 가능성, 그런 카드를 계속 최근까지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특히 이게 불거진 것이 최근에 그 미국의 그러니까 주한 미국 대사 빅터 차. 예. 조지타운 대학 교수가 예. 지명이 내정이 됐다가 네.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이 됐다가 철회가 됐는데 네. 예, 왜 그럼 이게 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완전히 다 알려진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여전히 많고 근데 이제 작년 12월 초에 지명이 됐다, 내정이 됐다. 이렇게 알려졌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 대사를 보낸다고 하면 그 대사를 받는 접수국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한국 주한 미국 대사니까 한국이 접수국이겠죠. 접수국에다가 우리 이런 사람 보낸다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쵸? 우리도 보기에 뭐 괜찮네 보낼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그레망이라고 얘기하죠. 아그레망. 예, 저 프랑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외교 용어가 불어가 참 많아요. 불어로는 아그레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아그레망이라고 부르죠. 우리 정부에서도 아그레망을 이제 하고 보냈죠. 그러니까 오케이 사인을 보낸 것이죠. 요렇게 어떠냐? 오케이 좋다. 요렇게 하는 요 행위를 아그레망이라고 얘기해요. 아그레망이 동의 뭐 이런 의미인데, 네네. 그러니까 동의 요청을 하면은 우리는 동의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그레망 요청을 해오면 우리는 아그레망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오케이 해서 보냈는데 그런데 한 달이 넘게 연락이 없는 거죠. 뭐 어떻게 된 건가? 이제 이랬던 차에 1월 말에 한 31일경이었죠. 1월 31일경에 미국 언론을 통해서 철회가 됐다. 빅터차 그 조지타운대 교수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된 사람이 철회됐다. 네. 이렇게 내정이 철회됐다. 1월 말쯤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왜 이게 궁금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근데 그때 이제 미국 언론이나 영국 언론들은 바로 그때 나온 것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대북 전략에 대해서 미국 안보 분야 핵심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하고 빅터 차 교수하고 이견이 있었다. 그러면서 밀려났다. 이제 이게 언론을 통해서 미국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뭐 모르는 소리다. 뭐 빅터 차 교수의 다른 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서의 뭐 이유 때문에 철회가 된 거다. 이런 설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한미 FTA를 다시 재수정하자고 이제 요구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FTA를 재협상하자라고 하는 그런 국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래서 바꿨다라는 그런 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또 완전 그 핵심부 내부에서 빅터차 교수를 미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둘 사이에서 이제 알력이 있으면서 그냥 밀려난 거다 이제 이런 설도 있고 그런 설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요 설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뭔가 지금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와 그 빅터차 교수의 어떠한 뭐 성향이라 그래야 되나 뭐 생각이라던가 이런 게 뭔가 이렇게 잘 안 맞는다. 네. 예, 혹은 뭐 다르다. 네. 예, 같은 방향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렇죠. 이렇게 설들은 다 분분한데 그 설들의 주요 내용들을 모아 모으면 뭔가 안 맞는 거야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예. 아까 이제 이런저런 설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빅터차 교수가 낙마하게 된 정확한 이유가 뭐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떻든 간에 빅터차 교수와 미국 핵심부 사이에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큰 중요한 이견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로 대사를 보낼 때에 그 부분을 가장 크게 보겠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북한과 이런 그렇죠.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를 대사로 보낼 때 그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주요 이제 면담을 할 때도 네. 예를 들어서 대북 관계에 대한 생각이나 그렇죠. 성향이
어떤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1월 31일 경에 이제 지명 철회 소식이 이제 계속 흘러나왔다 했잖아요. 바로 1월 31일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빅터 차 교수가 기고문을 내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어떻게 아주 교묘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네. 그 언론 발표가 나오면서 바로 그러네요. 때린 거죠. 거기서 이제 빅터 차 교수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은 한때 내가 이제 그 어떤 자리에 대사라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얘기가 돌 때도 나는 그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제 공유를 하기도 했고 했는데 결국은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바로 빅터 차 교수의 주장은 그거예요. 한국의 미국인이 한국에 사는 미국인이 23만 명 가량이 되고 일본에도 9만 명 가량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합치면은 그러니까는 피츠버그나 미국의 몇몇 신시내티나 이런 도시의 인구에 맞먹는 그런 미국인들이 여기 산다는 거죠. 저 한반도와 일본에. 그런데 선제 타격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코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쓴 적 없다 얘기를 하죠. 그건 맞아요. 미국은 그런 말 쓴 적 없죠. 다만 미국은 선제 타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선제 타격이라는 말도 제가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그 안에는 또 함정이 숨어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선제 타격을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데 빅터 차 교수 말로는 근데 그것은 북한이 그 역공을 할 수 있는 역공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한반도에 있는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미국 국민들을 피해가 누가 보호하냐. 그렇죠. 그 주장인 거예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는 역시 빅터 차 교수의 말입니다. 그 미국의 일각에서는 전쟁이 나도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아니라 그쪽에서 난다. 한반도에서 나는 것이지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선제 타격을 해서 그 역공으로 북한이 한반도를 치던 그거는 미국 본토까지 날아오는 건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본토로 날아오기 전에 그렇게 할 가치는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빅터 차 교수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유로 해서 낙마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낙마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미국 핵심부 전략 핵심부와 빅터 차 교수 사이에서는 한반도 전략을 놓고 그런 큰 이견이 있었다는 것 이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듣고 있는데 내가 화가 나죠? 화가 나야 정상이겠죠? 그렇죠. 네. 이런 아니 이런.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쿠르드 이야기도 했었고 여러 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동서고금에서 다 똑같은 것 같은 것이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지도 딱 펴놓고 금 쭉쭉 그어가면서 그럼 이거는 이쪽으로 띄워주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런 땅 따먹기 하는 옛날에 땅 따먹기 했는데 지금은 마치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 하듯이 그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쳐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러니까는 우리 우방국이고 우리와 어떤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건 마우스를 뺏어야죠.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 이거 진짜 아무리 말이라도 참 그렇네요. 이 빅터 차 교수 아무튼 트럼프 행정부는 좀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빅터 차 교수 사이에서는 그래도 차이가 있는 건 확실하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빅터 차 교수도 사실은 성향은 공화당 성향입니다. 과거에 조지 W 부시 그러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 때 그 대통령 때 그 그렇죠 백악관에서 그렇죠 참모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그 매파 그러니까는 강경파 흔히 우리가 레짐 체인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북한의 권력을 교체할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강경파에 속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랑 잘 맞을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좀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지만 이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미국의 대북 전략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봉쇄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무시 전략, 무시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거죠.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여 전략, 관여? 네. 관여는 관여한다는 거, 참 이제 아. 인게이지먼트가 이렇게 참견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봉쇄 전략은 완전히 북한을 이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고립시키고 고갈시켜서 손들고 나오게 만드는 이제 그런 전략이라는 것이죠. 주로 이제 저 공화당 쪽에서 이제 많이 있었고 공화당만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도 그랬고 그런 전략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강경파가 있고 이제 덜 강경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둘기파 좀 유하다 싶으면은 그래도 국민들의 실제 삶과 관계된 그런 것까지 봉쇄는 이제 하지 문제가 말자. 그런 이게 있죠. 그러니까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시 전략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옛날에 그 관여 전략이라고 얘기하면은 관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더 부드러운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옛날 한때 그 클린턴 정부의 말기 즈음에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관여 전략에 관계가 되는 그런 그 층은 우리나라의 소위 그 햇볕 정책을 이제 하는 그런 층하고 잘 맞죠. 화학적으로 맞죠. 근데 그때 잠깐 그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 정부 말기 정부 그때 말기 잠깐 이제 그런 적이 그러네요. 있었던 거죠. 그걸 보통 우리 관여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여라는 말 안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매파 관여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빅터 차 교수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강경파 쪽의 관여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는 관여 그러니까는 계속 북한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봉쇄도 아니고 무시도 아니고 계속 이제 뭔가 그대로 해주고, 들어가는데 해준다기보다 여기에는 군사적인 옵션까지도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빅터 차 교수도 과거에는 그런 쪽이었는데, 그러니까는 매파 관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봉쇄, 무시, 관여. 여기다가 매파, 비둘기파를 곱하기 2를 하면 6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미국 안에서 이제 그 대북 전략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빅터 차 교수가 약간 이제 과거에 비해서 약간 선회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클린턴 정부 때도 한때 고려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 선제 타격을 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공격의 의지를 꺾어버리면 북한이 전면전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하고는 전력이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건 살인은 자살행위니까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때 그러니까 그런 그 당시에는 빅터 차 교수도 군사력까지 고려를 하는 그런 관여 정책에 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반대로 돌아선 것은 그때와 지금하고는 결정적인 차이가 북한은 핵무기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핵전쟁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이 빅터 차 교수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다라고 트럼프 현 행정부의 그 북한에 대한 타격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죠. 확실한 거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빅터 차 교수는 좀 고마운 분이구나. 근데 그렇게 꼭 볼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미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에 23만 명의 미국인이 있고 일본에도 그렇고 9만 명.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미국인들을 버릴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싸움이에요. 미국 행정부에서는 핵심부에서는 미국 본토가 맞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많은 미국인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것이지 한국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해 줄 것인가라 가지고 그 미국 그 수뇌부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열이 받는다.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게
아까도 북한을 코피 전략으로 뭐 선제 공격을 하는 거는 하는데 전쟁이 거기서 나면 낫지 여기까지는 안 날 거다라는 얘기와 이런 것들이 아니 참 그래서 우리가 뭐 동맹, 혈맹 뭐 하지만 근본적 그리고 미국이 저 트럼프 대통령도 그 얘기 하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제에서만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안보에서도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 사람들 분명히 어떤 그 뭐라고 공리라고 하는 그 공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저 또 감정이입돼가지고 저 또 머리가 또 멍해져서 그러면은 이제 잠깐 멍 때리실 동안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선제 타격에서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냐면은 흔히 우리가 코피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 안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 그 국무부에서는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근데 당연히 그거는 맞다 제가 그랬죠. 미국에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다만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선제 타격이라는 이제 용어를 씁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우리가 비슷한 용어로 선제 타격이라는 것과 예방 타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은 적이 나를 치려고 하는 그런 명백한 어떤 의사가 있어 보인다던가. 그걸 내가 느끼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맞기 전에 먼저 치는 거.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전문 용어로 선빵 아니잖아요. 네, 선빵 그래서 날리는 거죠. 네, 그 상대방보다 먼저 침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잠재적으로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이게 선제 타격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preemptive strike라고 해요 영어에서는. 근데 그거 말고 예방 타격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 preventive strike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적이 그 공격의 의사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서서 미리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기분 나쁘게 생겼어. 그러면 가서 빵 쳐버리는 이런 게 이제 예방 타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네. 그러니까 명백한 이 선제 타격의 예는 가장 확실한 예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했던 그거는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6.1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그런 의사가 분명히 있었고 전쟁 준비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먼저 친 거죠. 이게 진짜로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여기저기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제 이라크나 이제 이런 공격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은 그들이 미국을 공격할 의사가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선제 타격이라고 했던 상당수의 경우는 사실은 예방 타격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감상으로 들어도 그렇잖아요. 선제 타격은 정당 방어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방 타격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국제법에서도 이거는 선제 타격은 어느 정도 이제 왜냐하면 자국의 국제법 유엔 헌장 51조에 보면은 네. 아무리 이제 유엔에서 어떤 규정을 하고 뭐를 헌장이 뭐라고 나와 있고 국제법이 어떻든 간에 첫 번째는 각 국가는 각 민족은 자기가 당할 수 있는 위기는 자의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는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국제법이 뭐가 어떻든 간에 내가 당하게 생겼으면 나는 방어해야 될 그런 그렇죠. 권리는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선제 타격을 합법화, 합리화시켜주는, 정당화시켜주는 그건데 그거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방 타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상당수의 그 스트라이크는 타격은 예방 타격, 다시 말해서 불법적인 행위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불러요. 항상 이걸 선제 타격이라고 불렀죠. 그렇겠죠. 근데 이 두 개념 사이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선제 타격이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을. 네. 아,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한다라는 것도 이게 말이 선제 타격이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그렇죠. 다 물론 보기에는- 애매한 그런 구석이 뭐 없지 않.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북한을 뭐 천사처럼 그 말하는 건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안위를 생각을 하고 우리의 그 안보 전략을 생각을 했을 때. 저 북한이라고 하는 현실 안에 있는 분명한 어떻게 보면 동포이기도 하면서 적이란 말이에요. 네. 에 맞서서 그러면 주변에는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간슬게 다 빼줄 만큼 우리의 혈맹 뭐 우린 다 그렇죠. 빼주고 그럴 만한 나라인가 이 점을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즈음에 해가지고 아베 총리하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온다는 이제 곧 이제 오죠.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옛날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 마을에서 우리가 좀 옆 이웃하고 앙숙으로 티격태격 하다가 좀 싸우지 말자 좀 와봐봐 이제 우리 막걸리나 한잔 하고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 좀 불러 모아가지고 좀 잔치를 좀 하려고 하는데. 동네 덩치 큰 형님들이 오는 거예요. 왜 너네 뭐 하려고 뭐 해보려고 이 분위기 자체가 살벌하게 만들잖아요. 그 느낌 나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남의 축제에다가 네. 저기 재뿌리는 다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지. 그러게 남의 일에 참 관심이 많죠.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개개인은 각자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나도 이 나라의 국민인데 이런 뉴스를 들으면 화도 나고 이러는데 진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화는 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장 그 빨리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뉴스 하청 공장을 듣는 거죠. 듣고 또 이렇게 좀 뭔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흐름이나 이런 걸 알아야 맞습니다. 되겠죠.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그래야 어느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최근 한 1년 반 정도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면서 국민 주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직접 민주주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그 국민 주권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첫 번째가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관심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큰 일도 해냈잖아요. 그렇죠. 그 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면 보인다니까요, 진짜. 그렇죠. 근데 관심을 안 가지면 늘 다니던 길에 뭐가 있었는 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딱 보고 난 다음부터는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럼요. 진짜. 그래서 일단 뉴스 하청공장을 잘 듣고 네. 지금 결말이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일단은 작은 일부터 네. 그렇게 관심을 해가면서 가지자. 관심을 갖고 점점 우리가 키워나가자. 음. 그래서 좀 힘이 세졌으면 좋겠고 내가 힘이 세져도 난 선제 타격하는 그런 나라에선 살고 싶지 않다. 그쵸. 그런 나라도 아니었으면 좋겠고, 나라는 개인도, 네. 왜 우리도 개개인 간에도 또,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 있고, 약자가 있고 또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한테는 선제 타격하는 사람 아닌가. 혹은 나도 누군가한테 예방 타격이라고 하면서 선제 타격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예.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 또 보고. 이게 공부가 꼭 뭐, 국제 뉴스라고 해서 그걸 뉴스로만 그럼요. 보는 게 아니라요. 다 내 옆에 똑같은 인간 군상들이 다 있어요. 이게 덩어리가 좀 커서 한국, 뭐 미국, 북한, 일본 이러는 거지. 미국 같은 친구 있고 주변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국제 일본 같은 친구 있고. 뉴스를 이렇게 쭉 보면은 마치 이게 평행 이론 보는 것처럼 네. 이게 이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맞아요. 그런 일이 있을 거고 내 주변에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크게는 전 세계적으로 좁게 좁히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친구, 내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네. 예, 이렇게 좁게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크게는 또 세계적인 일이기도 하지만은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럴 때 우리는 이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남의 나라가 이렇게 지금 미국은 그러면 봉쇄, 무시, 관여 중에 뭔가 봉쇄죠. 봉쇄죠.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죠. 지금 취하고 있는 대북 정책은 봉쇄인 거죠. 네. 매파적 봉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잘 안 맞아요. 이렇게 우리 정권일 때와 미국 정권일 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불행인데 참 엇갈리면서 가는 것 같아요. 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렇게 합치면은 그래도 10년 동안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햇볕 정책이라던가 그렇죠. 그런 때가 잠시 있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트럼프 클린턴 행정부의 말기 잠깐 때. 그때만 겹치고 그 이후로는 부시 대통령이 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엔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섰더니 이번에는 한국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쭉 맞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트럼프가 또 이게 참 안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현실이 그런 건데 현실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우리도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듯이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근에 들은 글 중에 바다를 건너다가 태풍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돌아와야 되냐, 뭐 현을 꺾어야 되냐 이러는데 갑판문을 다 내리고 태풍과 정면 돌진해야 그 태풍을 뚫고 갈 수 있다고 네. 하는 좋은 글귀를 아는 분이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지, 바다에서 태풍을 만난다는 거는 위기잖아요. 네. 근데 그 위기일 때 누구보다도 약자인 거잖아요.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 그때 정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 태풍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가는 길은 뭐 그거 하나래요. 관문을 다 닫고 그냥 태풍과 정면 돌파해서 가는 거? 그럼 근데 그래도 되나요? 난 배는 안 타봐서 그건 모르겠어. 저도 배 안 타봤어요. 근데 되나?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는 네. 그냥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런다면 하고 돌진해야죠. 태풍에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돌진해서 너 죽고 나 죽고 하고 덤벼야죠. 그건 제가 잘 모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니 너무 답답해서요. 이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코피 전략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코피 그리고 선제 타격. 오늘 제가 들은 말씀 중에는 그 예방 타격. 예, 그 말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선제라고 말하면서 그게 예방이 우리가 예방 주사 맞는 거랑은 또 얘기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은 예방 타격 아무튼 안 좋은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코피 전략에 대해서 네. 얘기해 봤고요. 혹시 이렇게 오늘 방송 들으시고 또 그 밖에도 코피 전략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오늘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 주권 이거는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은 이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 하천 공장 잘 듣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할까요? 국민 주권? 네, 국민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네. 제대로 그런 각각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로보는 글로벌 그리고 밖에서 보는 한국을 코피 전략으로 하나로 묶어서 방송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